안녕하세요. 좋은스쿨의 박조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우리 몸의 방어작용의 마지막 내용, 림프구가 만들어지는 장소에 따른 특징과 그 다음 이런 방어작용 체계가 일부가 문제가 생길 때 나타나는 면역 질병에 대한 내용이다. 자, 림프구는 백혈구 종류고, 백혈구는 혈구의 종류고, 우리 몸의 혈구의 종류는 적혈구, 혈소판까지 포함이 되는 거지. 이런 세 가지 혈구를 만들어내는 중장소가 바로 뼈 안에 골수라는 장소에서 만들어지게 되고, 이 골수에서는 앞으로 혈구가 될, 아직 분화가 되지 않는 미분화 세포들인 조혈모세포라는 놈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 조혈모세포가 분열을 하다가 때가 되면 분화가 되는데, 어떤 세포는 적혈구가 되고, 어떤 세포는 혈소판이 되고, 어떤 세포는 백혈구, 백혈구 중에서도 뭐 대식세포라든지 T림프구라든지 B림프구로 다양하게 분화가 되는데, 그 중에서 림프구만 우리가 살펴보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모든 림프구는 공통적으로 골수의 조혈모세포의 분화 과정에서 생성이 된다라는 거. 좀 줄여서 골수에서 일단 생성이 되는 거야. 그럼 골수에서 분화가 된 림프구 중에서 B림프구는 골수에 그대로 일단 남아있어요. 분화가 막 끝난 세포를 나름대로 성숙시키는 과정이 좀 필요하거든. 그럼 B림프구는 골수에 그대로 남아가지고 골수에서 성숙이 끝나. 그리고 성숙이 끝나면 골수 밖으로 빠져나와서 우리 몸의 체액을 타고 돌아다니는 거야. 그래서 골수가 영어로 본메로우지, B림프구의 이 B가 성숙되는 장소를 의미하거든. 그래서 골수에서 성숙이 되는 림프구이기 때문에 골수의 B라는 이니셜을 따가지고 B림프구 이렇게 표현을 한 거야. 그러면 골수에서 분화가 된 T림프구는 골수에 일단 있지 않고, 분화가 끝나면 일단 골수 밖으로 빠져나와서 가슴샘으로 이동을 해요. 가슴샘이 여러분 바로 심장 바로 옆에 있거든. 가슴샘에서 성숙 과정을 거친 다음에 성숙 과정이 끝나면 가슴샘을 빠져나와서 방어작용에 임하는 거야. 이때 가슴샘이 영어로 타이머스라 부르는 거지. 그래서 T림프구의 이 T도 성숙되는 장소에 이니셜을 딴 이름이야. B림프구의 성숙 장소는 골수, T림프구의 성숙 장소는 가슴샘이 되는 거지. 이 내용이 여러분들 인체 방어작용의 전체 큰 흐름에서 같이 엮어서 물어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꼭 기억을 하고 가야 된다. 자, 그 다음으로 들어갈 내용이 면역작용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타나는 면역 질병에 대한 사례다. 가장 첫 번째가 자가면역이 있어요. 그럼 자가면역을 오해하는 친구가 있어요. 스스로 면역하는 거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처럼 느껴지지만 절대 그런 뜻이 아니야. 내 몸에서 형성된 백혈구가 내 정상세포를 건드리면 안 되지. 근데 이놈이 잘못돼가지고 내 몸의 정상세포를 죽이는 거야. 특히 림프구에 잘못된 현상들이 많이 나와요. 그럼 B림프구나 독성 T림프구에 이상이 생겨버리면 이들의 특징이 특정 항원을 가진 세포만 골라 죽이는 거잖냐. 그래서 이놈들이 특정 기관이나 그 기관 내의 특정 조직만 골라 죽이는 현상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이자섬에 있는 베타세포만 골라 죽이는 현상이 생기는 거야. 그럼 베타세포 수가 줄어들게 되니까 그럼 내 몸에서는 인슐린을 많이 생산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럼 결과적으로 혈당량을 빨리 낮출 수가 없기 때문에 고혈당 유지가 되면서 이게 심해지게 되면 당뇨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지. 그 다음 또 하나가 뼈와 뼈 사이를 우리가 관절이라 하잖아. 그럼 관절 사이에 아주 물렁한 뼈 연골이 있어요. 이 연골세포만 또 골라 죽이는 면역세포가 만들어져 버리게 되면 이 연골들만 계속 죽어나가는 거잖아.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르니? 관절염이라 불러요. 자가면역은 수능에서 단독으로 나온 적은 한 번도 없고, 내신에서 나오더라도 의미 정도만 알고 대표적인 사례 선생님이 제시한 것만 여러분들 잘 기억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바로 알레르기야. 알레르기에 일어나는 과정들은 굉장히 다양한데 우리 생명과학 원 기준에서 우리는 딱 한 가지 사례만 기억하면 돼.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가장 주요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꽃가루지. 꽃가루도 일종의 식물이 만들어낸 생식세포, 즉 세포란 뜻이거든. 그 세포도 당연히 뭘 가지고 있겠니? 항원을 가지고 있겠지. 나중에 4단원 때 설명을 드리겠지만 생식세포는 더 이상 세포 분열할 수가 없다. 꽃가루가 내 체내로 유입이 되더라도 내 몸에서 그렇게 해로운 세포는 아니야. 내 몸에서 알아서 제거가 되면 되는데, 이 과정에서 과도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그 현상이 대표적인 애가 바로 알레르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 과정만 여러분들 잘 잡아내면 된다. 자, 보자. 특정 항원을 가진 꽃가루라는 생식세포가 체내로 유입이 돼요. 그럼 내 몸에서는 1차 방어작용, 2차 방어작용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체액성 면역결과 항체가 만들어지고 이 꽃가루를 응집시켜가지고 결국 우리 몸에서 처리하면 문제가 안 돼. 근데 이때 만들어진 항체가 이상하게 비만세포의 세포막에 막 엄청나게 박혀요. 그래서 비만세포 입장에서는 이 항체가 수용체 역할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비만세포의 이 꽃가루 항원에 결합할 수 있는 항체가 박혀버린 이 조건이 형성되면 앞으로
알레르기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동일한 항원을 가진 꽃가루가 2차 침입을 했어요. 그럼 들어오자마자 비만 세포에 항체가 바로바로 결합이 돼버려요. 그럼 비만 세포 입장에서는 그 항체가 바로 수용체 역할을 하게 된다고 그래요. 그럼 비만 세포한테 엄청난 신호를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럼 비만 세포가 깜짝 놀래가지고 히스타민을 엄청나게 생산해서 주변으로 다량 뿌리게 되는 거예요. 이때 생각을 할게, 비만 세포라는 놈 온몸에 펼쳐져 있는 거고, 이때 이 꽃가루가 결합할 항체도 그러면 온몸에 있는 비만 세포하고 다 결합이 되는 상태고, 그럼 내 몸에 들어온 꽃가루가 온몸으로 돌아다니다가 온몸의 비만 세포의 수용체 역할하는 항체에다가 다 달라붙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 현상이 온몸에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온몸 구석구석마다 히스타민이 엄청나게 분비가 되는 거예요. 그럼 히스타민이 과다 분비가 되면 어쨌든 히스타민의 역할이 주변의 모세혈관 확장시켜가지고 조직의 양을 늘려서 피부를 부어오르게 만든단 말이에요. 온몸 구석구석에 피부가 막 중간중간에 부어오르는 거죠. 그걸 우리가 두드러기라 부르는 거고, 거기에다가 히스타민 자체가 우리 몸에 가려움증 유발 좀 하기 때문에 이게 다량 분비가 돼버리게 되면 온몸이 막 가렵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레르기 증상의 정확한 원인은 뭐니? 그러면 비만 세포의 히스타민의 과다 분비를 원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알레르기의 증상은 그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최초의 항원이 1차 침입했을 때는 일어나지 않아요. 2차 침입 이후에 일어나는 거지. 그럼 알레르기 증상을 완화시키는 방법은 이미 분비된 히스타민의 기능을 억제시키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개발한 약물 중에서 히스타민의 기능을 억제할 수 있는 약물을 항히스타민제라 불러요. 그래서 항히스타민제를 내 몸에다 주입을 하게 되면 알레르기 증상이 완화가 될 수 있다는 점. 자, 그다음 세 번째가 후천성 면역 결핍증, 줄여서 에이즈라 부르지. 그래서 후천성 면역이 결핍됐다, 즉 2차 방어작용, 특이적 방어작용이 무너졌다는 얘기지. 이걸 일으키는 원인이 바로 바이러스인데 그 바이러스를 HIV라 불러요. 이 HIV가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내 몸의 숙주세포를 찾아야 되는데 그 숙주세포가 바로 림프구 중에서 보조 T 림프구야. 그럼 HIV가 유입이 되면 이 HIV의 일부는 1차 방어와 2차 방어 과정을 거쳐서 체액성 면역결과 만들어진 항체를 통해서 제거가 되는데 이게 100% 제거가 된 문제가 안 돼. 근데 제거되지 못하고 일부 HIV가 특정 보조 T 림프구의 기생을 성공을 했다 가정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 보조 T 림프구 안에서 HIV 숫자가 늘겠지. 늘어나게 되면 이놈들이 보조 T 림프를 뚫고 나와서 또 다른 보조 T 림프를 쳐서 또 기생을 해서 자신들의 개체수를 또 늘려가는 거죠. 그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몸의 보조 T 림프의 수는 계속 줄어들게 되고 반대로 HIV의 수는 계속 늘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보조 T 림프의 수가 내 몸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리면 더 이상 2차 방어 작용을 일으킬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항원을 가진 새로운 병원체가 체내로 유입이 되면 그럼 그 병원체로 인해서 이 사람이 뭐 할 수 있는 거야? 죽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HIV가 감염이 되면 내 몸의 보조 T 림프의 수가 줄어들게 되고 결과적으로 2차 방어 자체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면역의 기능이 뚝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른 병원체 침입에 의해서 내가 사망할 확률이 높아지게 하는 질병이 바로 후천성 면역결핍증 또는 에이즈다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련된 그래프를 좀 해석을 하면 초기에 HIV가 감염이 됐고 HIV 숫자가 늘어나는 만큼 이때 T 림프의 수가 줄어드는 거 보이니? 이때 T 림프는 당연히 보조 T 림프로 보면 되는 거야. 보조 T 림프를 대상으로 해서 자신의 개체수를 늘렸기 때문에 보조 T 림프의 수가 줄어들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후에 HIV 항체가 다량 만들어지기 때문에 HIV를 역시 빠른 속도로 이후에 줄이고 있는 과정도 보이지. 그런데 이때 HIV가 100% 제거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또 다른 보조 T 림프를 찾아서 개체수를 계속 늘려가는 과정이 반복이 될 거란 말이야. 거기에다가 이 바이러스들은 자신의 증식하는 과정에서 유전 정보를 끊임없이 변화시키는 돌연변이가 일어나지. 그럼 돌연변이가 일어나게 되면 HIV는 자신의 항원에 대한 정보도 끊임없이 바꿀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새로운 항원을 가진 HIV가 체내에서 계속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면 기존에 만들어 놓은 항체를 가지고서는 이제 이 새로운 HIV를 제압할 수가 없게 되는 거고, 그러면 HIV의 증식 속도는 더 빨라지게 되고 그 결과 보조 T 림프구의 수가 줄어드는 속도는 더 빨라지는 거지. 그래서 특정 시간대에서 HIV 항체가 분명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HIV 숫자가 줄어들지 않고 HIV 숫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는 이 원리가 바로 HIV 내에서 일어난 돌연변이 결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야. 5년보다 약간 앞서 있는 시간에서 이미 보조 T 림프가 사라진 거 보이지? 그럼 이때서부터는 이미 2차 방어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많이 물어볼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뭐 T1과 T2가 있다. 그럼 두 시점 중에서 면역 기능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가 언제니 물어봐요. 그럼 당연히 T2가 된다고. 왜?
T2는 아예 보조 T림프구가 없이 2차 방어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T1 같은 경우는 HIV는 존재를 하고 있고 이때도 보조 T림프는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T2에 비해서는 그래도 면역 기능이 강화된 상태로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이 사람은 대략 5년 후에 HIV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HIV로 인해서 면역 기능이 급격히 저하된 상태에서 아주 찌질한 병원체에 의해서도 이 사람은 뭐 할 수 있다? 죽을 수 있다. 자, 여기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꼭 해주시고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 꼭 남겨주시고 저는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